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어릴 때 알았습니다. 돈 부탁은 처음부터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러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돈 문제가 생기는 중에 하나가 이 지인 간의 돈 거래예요. 이 채무 문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왜 채무 문제를 만드는 걸까? 왜 돈을 빌려주는 걸까? 왜 돈을 빌리는 걸까? 그냥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빌려준 갚을까봐? 아직도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애초에 채무 문제는 안 만드는 게 좋아. 채무 관계는.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이런 관계는 애초에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왜냐,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채무 문제를 만드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정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이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부탁을 하면 이거 거절을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하죠. 뭔가 한국 사회에서는 거절하면 나쁜 놈, 까칠한 놈, 인성 문제 있는 놈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 이거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어려운 사람, 가까운 사람이 뭔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돈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당당하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 문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면 안 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이 사람이 갚아줄 것 같으니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하도 부탁하니까 질려가지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못 받잖아요, 이게. 대다수 못 받잖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러 올 정도면 그 사람이 이미 망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네.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망가진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망가진 사람, 아주 심하게. 와장창 망가진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할 뿐. 특히 여러분 지금 시기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고 뭐 일자리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다? 금전적으로 쪼들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가까운 지인들한테 돈을 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채무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사람이 돈이 없거나 힘들 수 있지만 이런 걸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채무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빚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현대사에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빚이 생길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집 사면서 받은 대출 아니면 사실 문제 다 있어요, 이게. 대출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부동산 집 살 때 대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받는 거, 그거 말고는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대출 할부로 이렇게 엮인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자기 벌이가 안 좋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기껏 한다는 게 그 주변 지인들한테 부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나 갑자기 뭐 전화로 뭐 나한테 돈 부탁을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을 좀 색안경 끼고 봐야 됩니다. 색안경 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오래 봤다고, 뭐 친하게 지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그동안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아, 이 사람 생각보다 악깔이 못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절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부탁을 한다. 이 사람 문제가 많았구나. 야, 이 사람 전화해보고 돈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아는 척했단 말이야. 문제 많았네. 이렇게 봐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이 부탁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 사람들이 거절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 잘해줬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그래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 못 받는 케이스가 많다니까, 이게. 그런 맘 먹으면 안 된다고요. 난 돈 부탁을 하잖아. 아, 이 사람 진짜 집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네. 야, 그동안 나한테 인척했단 말이야? 차는 왜 굴려? 야, 돈도 없으면 차는 굴리네? 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안 볼 수도 있고, 좀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인들한테 돈 빌려온 사람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많다는 거. 작게든 크게든 문제가 많다는 거.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거.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 돈을 빌리면 전에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갚을 목적으로 돈 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달라는 거죠. 돈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대다수는. 이상하게 그런 거잖아. 아니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렇게 굽신거리고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돈을 받는 순간 연락 안 되고 나 만남 피하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김목님이 나는 아직도 200 못 받은 13년 전 사람 믿을 게 못된다. 근데 김목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3년 전에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앞가림 했다만 님한테 200 빌렸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200을 빌렸다는 건 수중이 200이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나이 적은 나이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수중이 200이 없다는 것 자체만 해도 문제가 상당히 심한 사람에게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지인이 나한테 돈을 빌려요. 한 200만 빌려달래. 근데 이상해. 이 사람 나이가 30 중반이고 지금 직장도 나쁘지 않고 연봉 한 4천만 원 중반대 되고 그러면 매달 받는 돈이 적을 리가 없고 직장도 오래 다녔고 그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200이 없어가 난 돈을 빌리네. 그럼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왜 돈이 없어? 난 돈이 있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문제가 뭐냐 하면 평생 이성적이다가 어떤 지인들하고 엮이는 관계면 이성적이지 못해요. 감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성이 없어져요. 남자도. 정에 묶인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감성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막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막 도와주고 싶어.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경우가 많거든. 원래 빌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돈이 이런 겨울의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니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돈이 없는 거야. 도대체 뭐하고 살았길래. 이 사람 뭐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 이 사람 문제 많았네. 전화의 목도 200도 없었다고? 그동안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 다 어디 갔을까? 야, 내가 사람을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대다수가 그런 사람이고, 대다수가.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나한테 갑자기 급전에 붙하고 연락 온 사람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맞아요. 인생 잘못 살고, 문제인 사람 맞아요. 그렇게 봐도 돼. 인생은 문제 있게 살았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 알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거래는 소액이든 고액이든 은행하고 하려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지면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한들 본인만 힘들어지죠. 그런 사람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그렇게 융통통 없이 자꾸 내치면 주변에 남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죠. 그래도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됩니다. 겁먹을 거 없어요. 라고 써있습니다. 그렇죠. 돈 거래는 돈 대출 이런 것들은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 빌리는 사람과 관계 틀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도움 안 돼. 확실하게 얘기해 여러분. 나한테 돈 부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인정하는 거야. 난 아무짝에 니한테 도움 안 되고 민폐만 끼친 사람이라 그래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사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냉정하게. 아, 이 사람 안 보면 어떡하지? 안 봐도 돼요. 아무 일 안 생겨. 오히려 속 편합니다. 이런 막 돈 가지고 이렇게 애골복걸하는 사람도 안 보면 오히려 속 시원해.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융통성 없이 자꾸 내치면 주변에 나온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 이 융통성이 없는 거야. 융통성이 만렙이죠. 오히려 융통성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어중이 떠중이 다 인비자식 다 알고 지내고 문제인 사람들 앉혀내고 옆에 두는 게 더 융통성이 없는 거야. 무슨 융통성? 꼭 융통성 없다 얘기하는 사람 융통성이 더 없어 이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게 융통성이 없어. 어중이 떠중이 불량 같은 사람 다 친구라고 인맥이라고 다 두고 있는 게 더 융통성이 없는 거지.
아니, 천의 사람 천해야 될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나이 먹고 돈도 없이 골골대는 사람들 있어봐야 뭐 압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뭐 친구를 합시고 10명, 20명 있어봐야 뭐해? 얘 돈만 뜯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 놔두는 게 융통성이 더 없는 게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필요 없고 문제인 사람을 쳐내는 거는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융통성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그렇게 해서 주변에 몇 명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나이 먹으면 이런저런 이런 사람들 알고 지내는 것보다 딱 필요한 사람들만 알고 지내는 게 딱 좋아. 나이 먹고 문제 없고 악간이 잘하고 서로 간에 뭔가 실수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몇 명만 있는 게 딱 좋아요. 괜히 막 쓸데없이 뭐 어중이 떠중이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막 이제 돈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여러 알고 지내는 것보다 그냥 간간히 연락 주고받고 그냥 밥 한 끼 할 수 있고 술 한잔 할 수 있고 그냥 그런 사람 몇 명만 알고 지내는 게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있고 있잖아요. 저렇게 돈 가지고 이렇게 막 부탁하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단번에 이 가이드 싹둑 잘해내듯이 쳐내시면 됩니다. 한 번 쳐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객관적으로 좀 문제 있고 악간이 못하고 돈 문제를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 쳐내야 돼요. 과감하게 쳐내야 돼. 그리고 잘 들으세요. 돈 빌려 온 사람들 자꾸 그런 행동하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아무도 안 남아. 왜 아무도 안 남을까요? 그렇게 님을 쳐낸 사람들 원망할까요? 아니죠. 님이 그렇게 나이 먹고 악간이 못하고 돈 문제를 일으킨 본인을 탓해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지인 관계에서 이렇게 돈 가지고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전화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 살면서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